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당신의 말투, 행동이 이미 계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 가문은 계속 부자가 되고 벼락부자는 몰락할까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유지하는 건 다릅니다. 벼락부자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 돈을 부릅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과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할 핵심 개념은 이것입니다. 오래된 돈이 더 강하다. 그리고 대를 이어온 돈은 더욱 강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부자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 부를 유지하는 법, 그리고 벼락부자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부자들은 돈을 격 있게 다룹니다. 부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돈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즉, 돈을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소비를 먼저 합니다. 이번 월급 들어왔으니 신발 하나 살까? 돈은 쓰는 맛이지 안 쓰면 무슨 의미가 있어? 반면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먼저 자산을 고려합니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내 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까? 즉, 돈을 다루는 방식이 곧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비 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다룬다면 결국 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돈이 들어오면 먼저 소비하지 말고 자산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2. 벼락부자는 왜 실패하는가? 여러분, 벼락부자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오히려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금방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자들의 70에서 80%는 5년 안에 파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명품을 사고, 고급차를 사고, 친구들에게 퍼주고 몇 년 안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반면 부자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돈이 생기면 바로 소비하지 않고 이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증식할까를 고민합니다. 자산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돈을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큰 돈을 벌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벼락부자가 될 것인가? 지속적인 부를 만들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3. 오래된 돈은 강하다. 신선한 돈 vs 오래된 돈.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신선한 돈 프레시 머니 vs 오래된 돈 올드 머니. 신선한 돈이란 무엇일까요? 막 벌어들인 돈, 갑자기 생긴 돈. 로또 당첨금, 복권 당첨금, 단기적인 큰 수입.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사라진다. 반면 오래된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어나는 돈. 대를 이어 관리된 돈, 투자로 증식된 자본.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부자들은 절대 신선한 돈을 그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오래된 돈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을 보겠습니다. 그는 신문 배달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떻게 하면 내가 배달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여러 개의 신문 배달 코스를 확보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배달을 맡기고 자신은 배달료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즉, 평범한 사람들은 직접 일해서 돈을 벌지만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4. 대를 이어온 돈은 더 강하다. 부자 가문이 비밀. 왜 대를 이어온 돈이 강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잣집 자녀들은 그냥 운이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법을 함께 교육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볼까요? 로스차일드 가문. 유럽 최고의 금융 가문. 한 세대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부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 가족은행을 만들어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부를 증식할 수 있도록 설계. 록펠러 가문. 철강과 석유 산업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 단순히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를 관리하는 법을 함께 가르침.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신탁기금 시스템을 만들어 유지. 부자 가문은 돈을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부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만든 돈을 내 세대에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내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 차이가 바로 신선한 돈과 오래된 돈의 차이입니다. 결론: 부자의 아비투스를 배우면 돈이 따라온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루는 방식과 사고방식입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곧 부를 결정합니다. 소비보다 자산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선한 돈이 아니라 오래된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를 이어 부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벼락부자가 될 것인가? 진짜 부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부자의 아비투스를 배우고 실천한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책 아비투스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비투스란 무엇일까요? 아비투스는 원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사용한 개념으로 한 사람이 속한 사회적 계급과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습관적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취향, 행동이 그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들은 부자들만의 특정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정한 태도를 통해 사회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현대적으로 풀어 쓴 것이 바로 아비투스라는 책입니다. 아비투스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과 행동 방식 아비투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성공과 부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특정한 습관적 태도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누구든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자의 아비투스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부자도서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